자, 이학년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은 무한수열 마지막 시간 무한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한등비수열 즉 R의 N제곱, 여기서 R은 공비를 얘기합니다. R은 공비. 이거의 극한값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비가 특별히 마이너스 1과 1을 경계로 해서 이 극한의 값이 달라집니다. 즉 1보다 큰 경우, 또 1인 경우, 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경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이런 경우를 좀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보다 큰 경우, 즉 이 첫 번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경우고, 세 번째 경우는 요 사이에 있는 경우고, 네 번째 경우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밑에 볼까요? 박스입니다. R이 2인 경우에는 첫 번째 항이 이게 지금 2의 n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항은 2의 제곱, 세 번째 항은 2의 3, 네 번째 항은 2의 4. 이렇게 쭉쭉쭉 가면 결국 얘가 발산합니다. 계속 숫자가 커지죠. 자, 발산합니다. 이 경우는. 그 다음에 R이 1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항도 1,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도 계속 1이죠. 이미 1에 도달했죠. 그래서 극한값은 1이 됩니다. 네. 공비가 1인 경우는 극한값이 1이 됩니다. 자, 이번엔 공비가 2분의 1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2분의 1은 이 3번에 해당되죠. 3번에 해당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요. 첫 번째 항은 2분의 1, 두 번째 항은 4분의 1, 세 번째 항은 세제곱이니까 8분의 1, 16분의 1.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예, 제로죠. 0을 향해 가고 있는 극한값이 0입니다. 자, 이번 4번의 경우에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R이 마이너스 1 경계 지점이 있을 때는 자, 마이너스 1이 n승이죠.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 두 번째 항은 1. 이게 계속 교차하고 있죠. 이런 것을 우리는 진동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음수인 경우는 다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2인 경우에도 생각해 보시면 음수와 양수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역시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진동합니다. 자, 그러면 발산하는 경우는 1번과 4번이 발산하고 있죠. 그리고 언제 우리가 수렴하느냐 하면 R이 1일 때, 즉 공비가 1일 때와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입니다. 자, 이거를 합쳐서 우리는 무한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에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1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들어갑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수렴 조건. 그럼 문제를 통해서 무한등비수열의 극한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181쪽이 1번입니다. 자, 공비가 어떻습니까? 1.02죠. 1.0이면 이걸 n이 계속 커지면 이 값은 계속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발산합니다. 발산인데 특별히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그죠? 자, 얘는 어떻습니까? 이 마이너스가 음수가 되어 있죠. 음수가 되어 있지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기 때문에 얘는 계속 거듭 제곱을 하게 되면 수렴하게 되죠. 어디로 수렴합니까? 0으로 수렴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분의 2 역시 수렴 조건에 포함되죠. 우리가 수렴 조건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공비가 그 다음에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수렴한다 했죠. 그래서 이게 수렴합니다. 역시 0으로 수렴하고요. 자,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이 수렴 조건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발산하고요. 발산 중에서도 특별히 진동해서 발산합니다. 아시겠죠? 예. 이 수렴 조건을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 자, 첫 번째 보면, 자,
분모하고 분자를 보시면 위에 분자를 보시면 4의 n성하고 이 3의 n성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건 상수니까 일단 제외해 두고요.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분자도 엄청 커지고 분모도 계속 커집니다. 둘 다 동시에 커지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무한대입니다. 그죠?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지난번에 어떻게 푼다 했습니까? 예, 최고차항으로 나눈다고 했죠. 예, 최고차항으로. 그래서 최고차, 여기서는 뭐 차수가 있는 건 아니지만 공비가 더 큰 걸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1번 경우에는 4의 n제곱으로 분자와 분모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자를 4의 n제곱으로 나누면 1이죠. 그 다음에 분모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3의 n성 빼기 4n성분의 1이 됩니다. 그죠? 그게 1번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게, 요거 보세요. 여기 안에 있는 게 4분의 3인데, 이게는 수렴 조건에 해당되죠. 어디로 수렴합니까? 이 계속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결국 0으로 갑니다. 0. 얘는요. 얘도 지금 4분의 1이 공비니까 얘도 0으로 가죠. 자, 0으로 간다는 겁니다. 0. 0에 가까이 가면 0분의 1은 뭡니까? 즉, 무한소 아주 작은 값분의 1은 뭐예요? 예, 무한대가 된다. 예, 발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도 역시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수가 제일 큰 게, 여기서는 차수가 아니고 공비가 제일 큰 게, 예, 분자에 보면 3의 n 플러스 1성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3의 n성으로 나누겠습니다. 3의 n성. 3의 n 플러스 1성으로 나누어도 상관없는데, 여기서 3의 n 제곱으로 나누면,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3의 n성으로 나누면 3이죠. 그 다음에 3분의 2의 n승이 되고요. 분모는 1 빼기 3분의 1만 남습니다. 3의 마이너스 1승만 남으니까 3분의 1이 되죠. 자,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3의 2의 n, 이게 1보다 작은 값이니까 이게 0에 수렴합니다. 따라서 이 값은, 자, 아래 위에다 3을 또 동일하게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분자는 3 곱하기 3이 돼서 9가 되고요. 분모는 3 빼기 1이 돼서 답은 2분의 9가 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면 R이 정해져 있지 않죠? 따라서 풀이 과정을 보시면 마이너스 1과 1을 경계로 해서 여기 R입니다. 이 R 값이 마이너스 1과 1을 경계로 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풀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여기서 공비가 있고요. 자, 여기 보면 거듭제곱이 짝수입니다. 2의 n제곱이니까 이게 짝수죠. 짝수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풀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이 R이 1보다 큰 경우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를 동시에 따지겠습니다. 왜냐하면 짝수기 때문에 음수도 거듭제곱하면 양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다루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극한값은 R의 2의 n 제곱이 최고 큰 수기 때문에 최고로 큰 걸로 분자와 분모를 나누면, 예, 오른쪽과 같이 1 더하기 R의 2n성분의 R, R의 2n성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엄청 큰 수기 때문에 이거는 0이 됩니다. 역시 얘도 0으로 가게 되죠. 따라서 절대값 R이 공비가 1보다 큰 경우에는 1분의 1이 돼서 극한값이 1이 됩니다. 두 번째는 R이 1인 경우에는 1만 대입하면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이거는 1이 나옵니다. 역시. 예. 그 다음에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 경우 수렴하죠.
이 경우가 0과 0으로 수렴하니까 1분의 R만 남아서 이거는 R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입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분모는 1 더하기 1이고요. 분자는 1 빼기 1이 돼서 0이 됩니다. 즉, 이 네 가지 각각에 대하여 값이 다른 극한값이 나온다는 것,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역시 공비 AB가요. 공비 AB가 숫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나누어서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A가 B보다 큰 경우가 있고요. 두 개가 같은 경우가 있고 역전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A가 B보다 크면 큰 걸로 나눈다 그랬죠. 분모와 분자를. 큰 걸로 나누니까 A 더하기 A분의 B N 곱하기 B 분모는 A N성으로 나눴으니까요. 1 더하기 A분의 B N성 이렇게 했죠. 자, A와 B 누가 더 크다고 했어요? A가 크죠. 그러면 얘가 1보다 작은 수가 돼서 이건 0으로 수렴합니다. 얘도 0으로 수렴해서 답은 A가 나옵니다. 즉 A가 B보다 크면 A가 나오고요. A하고 B가 같으면 B의 n승이 A n승으로 바뀌니까 분모는 2 곱하기 AN, 분자는 2 곱하기 AN 플러스 1제곱. 따라서 이건 약분하면 답이 뭐가 나옵니까? A가 나오죠. 2 약분하고, 그죠? A와 B가 같으면 A, B라고 해도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B보다 작은 경우는 B로 나누면 되겠죠. 큰 게 B니까. 나누면 역시 얘가 0으로 수렴해서 답은 B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교과서의 중단은 마무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의 185쪽입니다. 5번 문제 보죠. 무한등비 수열이 수렴하도록 하는 실수 x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죠. 우리가 아까 수렴 조건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비 R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수렴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에다가 대입을 하면 공비가 2분의 3x 빼기 1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따라서 양변에다 2를 곱해서 식을 다시 세우면 이렇게 되고 다시 1을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3x 마이너스 1 3 양변을 3으로 나누면 부동호 바뀌지 않습니다.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x가 이 범위가 있으면 이 무한등비 수열은 수렴합니다. 자, 6번 수렴 발산 조사하라고 했죠. 자, 이 무한등비 수열이 이게 수렴한지 발산한지 조사하기 위해서 극한을 구해 보겠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자, 큰 걸로 나누어라 했죠. 5의 n승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아래 위로 나누면 5분의 2의 n승이고요. 빼기 5분의 1의 n승입니다. 그 다음 밑에는 1 빼기 5분의 3의 n승. 그죠?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얘는 1보다 작으니까 0으로 수렴. 이것도 0으로 수렴. 얘도 0으로 수렴. 1분의 0은 0입니다. 그래서 0으로 수렴합니다. 자, 이번에는 2번 문제.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제일 큰 게 4의 n승이 제일 크죠? 4의 n승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3의 n승 플러스 1이고요. 밑에는 2분의 1의 n승 플러스 4분의 3의 n승. 자, 여기 수렴하는 게 있죠. 얘가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하고 0분의 1입니다. 무한대지요. 자, 5번 문제는 수렴 조건에 관한 문제였고요. 6번 문제는 수렴 발산을 조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과서의 중단은 마무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의
185쪽입니다. 5번 문제 보죠. 무한등비수열이 수렴하도록 하는 실수 x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아까 수렴 조건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비 r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수렴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에다가 대입을 하면 공비가 2분의 3x 빼기 1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따라서 양변에다 2를 곱해서 식을 다시 세우면 이렇게 되고 다시 1을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3x 마이너스 1 3 양변을 3으로 나누면 부동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x가 이 범위가 있으면 이 무한등비수열은 수렴합니다. 자, 6번 수렴 발산 조사하라고 했죠. 자, 이 무한등비수열이 이게 수렴한지 발산한지 조사하기 위해서 극한을 구해 보겠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자, 큰 걸로 나누라고 했죠. 5의 n승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아래 위로 나누면 5분의 2의 n승이고요. 빼기 5분의 1의 n승입니다. 그 다음 밑에는 1 빼기 5분의 3의 n승. 그죠?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얘는 1보다 작으니까 0으로 수렴. 이것도 0으로 수렴. 얘도 0으로 수렴. 1분의 0은 0입니다. 그래서 0으로 수렴합니다. 자, 이번에는 2번 문제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제일 큰 게 4의 n승이 제일 크죠? 4의 n승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3의 n승 플러스 1이고요. 밑에는 2분의 1의 n승 플러스 4분의 3의 n승. 자, 여기 수렴하는 게 있죠? 얘가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하고 0분의 1입니다. 무한대지요. 자, 5번 문제는 수렴 조건에 관한 문제였고요. 6번 문제는 수렴 발산을 조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문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력. 교과서 185쪽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문제를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3리터의 물을 그릇 A에는 1리터를 그리고 그릇 B에는 2리터씩 나누어 담았습니다. 그릇 A에서 50% 즉 절반의 물을 퍼서 B에다가 붓고 다시 그 그릇 B에서 절반의 물을 퍼내서 A에다가 붓습니다. 이러한 실행을 n번 반복한 그릇 A의 물의 양을 AN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점화식으로 나타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추측을 해봅시다. A 그릇에 과연 이런 절반을 퍼서 B에 붓고 다시 A에다 절반을 붓는 이런 방식을 무한번 반복했을 때 과연 A 그릇에는 몇 리터의 물이 남을까요? 제가 객관식으로 한번 내볼까요? 1리터다. 2번 둘이 평균해서 1.5다. 1.5리터 3번 2리터다. 4번 2.5리터다. 5번 3리터다. 자, 이 다섯 가지 중에 어느 것이 A 그릇에 남을 양일까요? 그럼 동영상을 중지하시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셨나요? 추측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A 그릇에 남아있는 이 물의 양을 A0, B는 B0라고 하죠. 그러면 첫 번째 시행한 후에 A 그릇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그럼 A1에는 원래 절반을 드러냈으니까 남아있는 게 2분의 1 A0가 남아있겠죠. 그리고요, B 그릇의 절반을 다시 A 그릇에 붓기 때문에
B그릇에 남아있는 물의 양의 절반을 붓는데요. B그릇에는 얼마가 담겨져 있었느냐면 원래 남아있었던 물 B0와 A에서 반을 부었죠. 그래서 2분의 1 A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는 이 B0를 이제 A0로 표현해야 줘야 합니다. 왜냐면 다 여기 A0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들 처음에 물의 양과 물의 양의 합은 항상 3리터입니다. 그죠? 여러분 n번 시행했다고 해도 A그릇에 남아있는 물의 양과 B그릇에 남아있는 물의 양은 항상 3이 됩니다. 그죠? 자, 따라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쓰면 2분의 1 A0 더하기 2분의 1 B0는 무엇입니까? 3-A0 더하기 2분의 1 A0 이렇게 식이 되겠죠. 자, 이것을 n번 시행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쭉 계속해서 A2 구할 때도 있을 테고요. 지금 여기서는 n 플러스 1번을 시행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n 플러스 1번 시행한 후에 물의 양은요, 그 전에 시행한 물의 양의 절반이 이미 남아 있었을 테고요. 더하기 역시 B에서 퍼부었던 양의 절반, 퍼부은 양이 이제 2분의 1 곱하기 3 빼기 AN이 되겠죠. 그 A0가 다 AN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걸 계산해 볼까요? 2분의 1 마이너스 AN, 요거부터 먼저 계산해야 되겠네요. 요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AN입니다. 그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AN과 2분의 1이 곱해지면 마이너스 4분의 1 AN이 되죠. 그 다음에 2분의 1하고 3하고 곱해지면 2분의 3이 나옵니다. 그죠? 자, 요걸 정리하면 따라서 AN 플러스 1은 2분의 1에서 4분의 1을 빼면 4분의 1 AN 플러스 2분의 3 요렇게 점화식이 표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P 값은 얼마입니까? P는 4분의 1이고요. Q는 2분의 3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점화식을 구할 때 이 점화식이 AN을 구할, 즉 일반항을 구할 때는 요런 꼴로 바꾸는 걸 연습했었습니다. 그죠? 알파를 사용해서.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알파가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AN 플러스 1 빼기 알파 콜, 여기서 R은 4분의 1입니다. 그죠? 4분의 1 그 다음에 AN 마이너스 알파. 자, 그러면 알파를 오른쪽으로 다 이항을 시키면 여기 4분의 1 AN이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알파, 마이너스 알파를 이항시키면 플러스 알파죠. 계산하면 4분의 3 알파죠. 이 4분의 3 알파가 얼마입니까? 2분의 3이 됐죠. 여기 있는 2분의 3. 이게 2분의 3이 됩니다. 따라서 알파는 얼마입니까? 알파는 2가 됩니다. 그래서 알파가 2가 이제 나왔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한번 시행했을 때, 즉 이거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AN-2 이게 알파였잖아요. 이거의 첫째 항은 A1-2고 공비가 얼마였어요? 4분의 1입니다. 4분의 1에 n-1승이에요. 자,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AN은 A1-2 곱하기 4분의 1에 n-1 더하기 2가 되죠. 이항시키면. 자, 극한값이니까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자, 극한으로 가면 얘가 0으로 갑니다. 그죠? 따라서 남는 게 2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답이 사실은 2리터입니다. 2리터.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풀 때요, 이렇게, 점화식을 이용해서, AN을 구해가지고 푸는 방법으로 하지 않고, 이게 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풀지 않고 바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리밋 극한으로 가면, 이게 만약에 AN이 수렴한다고 하면, 그 다음번 장도 어떻습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도 사실 똑같이 수렴하겠죠. 예, 그 값을 우리가 알파라고 하죠. 수렴값을, 극한값을 알파라고 한다면, 이 식의 양변에다가, 극한 기호를 채워볼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은 P배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Q가 되겠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알파죠. 자, P는 아까 전에 4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게 또 알파죠. Q는 2분의 3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따라서 얘를 이항시키면 뭐가 됩니까? 4분의 3 알파가 2분의 3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보고 싶은 알파는 2가 나옵니다. 2번과 3번의 방법은 다르지만 극한값은 똑같이 나오죠. 2가. 자,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A 그릇의 물의 양은 여러분 추측이 맞나요? 자, 2리터만 남게 됩니다. 2리터. 자, 이 문제를요, 여러분들 풀었다 하고 만족하고 그냥 덮지 마시고 문제 숫자를 바꿔서 만약 A 그릇에 1리터가 있고 B 그릇에 예를 들면 3리터가 있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시행을 무한 반복하면 A 그릇에 과연 얼마가 남을지 추측하시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